당신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은 생각의 총합이라고. 행동은 눈에 보이지만 그 행동을 낳은 생각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만 붙잡고 정작 원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이 막혀 있다면 환경보다 먼저 사고방식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위로를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핑계를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정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입된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기 것이라고 믿지만 실상은 두려움, 사회, 가족, 실패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한 사고 패턴을 그저 재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성공의 출발점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감각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생각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지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룰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관자였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날 시간입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모든 변화의 첫 관문, 전적인 자기 책임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누구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운 환경, 타인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적으로 품어온 생각이 데려온 자리라고.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생각이라면 다른 생각으로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기회가 오기를,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꿨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이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내 사고방식이 결정한다는 냉정하고도 성숙한 선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환경이 이래서, 기회가 없어서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언어들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고를 멈추게 하는 마취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성공의 첫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승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책임을 실제 변화로 전환하는 핵심 이해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법지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격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마음을 반복에 의해 길들여지는 정신적 토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토양에서 자라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들은 말, 사회가 주입한 기준, 실패 후에 스스로에게 던진 문장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의 코드처럼 저장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어. 이 정도면 최선이야. 이 문장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명령을 따릅니다. 의심 없이, 감정 없이. 그래서 변화는 의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고 구조의 재설계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가? 나폴레옹 힐은 명확한 목적 없는 생각을 에너지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생각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사고는 서서히 통제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프로그램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은 안전이 아니라 정체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고 패턴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코 이 단계를 넘지 못하는지, 그리고 승자의 사고방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다루겠습니다. 대중의 사고는 자동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흐름을 따르고 불안에 반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집단 최면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생각을 반복할 뿐입니다. 대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게 최고야. 실패하면 끝이야.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사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승자의 사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묻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승자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불안이 생겨도 그 불안에 명령권을 주지 않습니다. 대중은 상황에 반응하고 승자는 상황을 해석합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대중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승자는 이 데이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 독립적 사고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결정은 항상 스스로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변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고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 선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중의 사고로 돌아갑니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처음엔 항상 소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승자의 사고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고를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독성 생각을 제거하는 법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의심은 질문이 아니라 침입자라고,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핑계는 말이 아니라 닻이라고. 독성 사고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문장들은 신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지연시키는 정교한 자기 방어입니다. 독성 사고는 당신을 즉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확신을 흐리게 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상태를 정신적 누수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눈에 띄는 파괴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독성 사고가 머무는 곳에는 절대 위대한 결과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선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진실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과거의 실패가 남긴 잔재이고 어떤 생각은 타인의 두려움이 투영된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런 생각들을 정신적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쌓아두면 공간을 차지하고 흐름을 막습니다. 제거는 간단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생각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수축시키는가? 수축시키는 생각은 어떤 명분을 가졌든 버려야 합니다. 독성 사고를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잔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처음으로 정직해지는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곧 아주 중요한 차이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 긍정적 사고와 올바른 사고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진리처럼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긍정적 사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올바른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는 방향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 잠시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 없는 긍정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무 준비도 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올바른 사고는 다릅니다. 올바른 사고는 감정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를 분석하며 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할 때도 생각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생각이 나의 목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는 위로도 없고 핑계도 없고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당신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긍정적 사고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사고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계산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행동 가능한 해석을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바른 사고는 당신을 들뜨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말한 진짜 정신적 훈련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올바른 사고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집중과 극단적인 몰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중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집중을 의지를 한 방향으로 고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짧은 폭발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된 집중의 산물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5분도 한 생각에 머물지 못합니다. 알림, 걱정, 비교, 잡념이 계속해서 사고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를 통제하기 전에 먼저 생각의 방향을 통제합니다. 집중이란 억지로 참는 상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지를 분명히 정하는 순간 집중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산만함을 용인하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작은 산만함은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목표를 갉아먹는 침식작용을 합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더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생각, 이 행동, 이 자극은 나를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잠시 잊게 만드는가? 승자는 잊게 만드는 것을 의식적으로 차단합니다. 집중이 쌓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줄고 결정이 빨라지고 행동이 일관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은 시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의 밀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밀도가 쌓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나 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건 선택된 집중의 결과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이 집중된 사고가 어떻게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꾸는지, 생각이 어떻게 몸과 행동 결과를 지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보다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는지에 먼저 반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생각을 행동 이전의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이 먼저 방향을 정하면 몸과 감정은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은 호흡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결정의 속도를 바꿉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복되는 생각을
현실의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으로 의도적인 사고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고를 선택해서 반복했습니다.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결국 결과가 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지점은 의외로 생각의 선택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부터 바꾸는 것. 이것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생각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말이 아닙니다. 생각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고를 지키기 위한 핵심 마음을 요새처럼 훈련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정신을 강철로 둘러싸인 요새에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나 아무 목소리나 아무 두려움이나 쉽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린 공간으로 둡니다. 뉴스, 타인의 의견, 부정적인 대화, 불안과 비교가 아무 제지 없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방치하면 중립이 되지 않습니다. 점령당합니다. 마음을 요새로 만든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상태. 나폴레옹 힐은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말로 두려움을 전달하고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한계를 주입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요새에는 문이 있지만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은 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약화시키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아니다가 나오면 그 생각은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고 습관이 자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정돈되고 결정이 빨라지고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마음은 고립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중을 만듭니다. 그리고 집중은 성공의 가장 조용한 동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요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위대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모든 위대한 시작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 불가능해 보이는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많지도 않았고 환경이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이 끝까지 지켜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위대한 성취는 외부에 드러나기 훨씬 이전에 내면에서 이미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아이디어 하나, 확신 하나, 아직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생각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그 생각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보호합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금처럼 다룹니다. 아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의심과 조롱은 그 생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능력이 아니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말, 현실적인 조언, 타인의 두려움이 그 생각을 잠식했습니다. 위대한 시작은 항상 외롭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해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생각은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생각이 충분히 숙성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언이 아닙니다. 더 많은 비교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을 끝까지 지킬 내적 규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생각을 현실로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 정신적 규율과 내적 정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사고가 정렬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사고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을 원하지만 속으로는 실패를 상상하고, 말로는 변화를 말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안전을 붙잡고 있는 상태. 이 불일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행동을 약화시키며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신적 규율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늘의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가 선택한 사고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것. 나폴레옹 힐은 이를 내적 정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의 방향을 향할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렬된 사람은 갈등이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순간적인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습관화된 사고 규율을 만듭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지, 실패 앞에서 어떤 해석을 선택하는지, 필요할 때 어떤 내면의 언어를 쓰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렬 상태를 결정합니다. 정신적 규율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칭찬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정렬된 사고는 매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현실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 순간, 깨진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왜 인생이 멈추는지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폴레옹 힐은 이 상태를 보이지 않는 제동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전진하려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깨진 사고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사고란 큰 부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장입니다. 이건 나랑은 좀 달라.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지금은 무리야. 이 생각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마비시키는 오류 코드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데 수백 개의 부정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생각이 결정을 미루고 시작을 늦추고 기회를 지나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깨진 사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적인 척합니다. 그리고 늘 나중에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생각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이 생각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정체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시작하면 많은 생각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습니다. 깨진 사고를 제거하는 과정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기 이미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이 가능해지고 결정이 빨라지고 머뭇거림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정렬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깨진 사고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상속된 정신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중 상당 부분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회, 문화, 그리고 어린 시절 반복해서 들은 말들이 조용히 형성한 결과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무의식적 유전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대물림된다는 뜻입니다. 돈은 힘들게 벌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하다. 현실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된다. 이 문장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한계 설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본값처럼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들이 당신의 현재 목표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새로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사고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이 단계에서 필요한 태도는 반항이 아닙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많은 생각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속된 사고를 교정한다는 것은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당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두려움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정신적 대리인이라 불렀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만 사고는 남의 것을 쓰는 상태입니다. 이 장을 넘어서면 당신은 더 이상 자동 재생되는 사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고를 정체성으로 고정시키는 방법, 즉 시각화와 반복, 그리고 새로운 나의 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는 긍정 훈련도 아닙니다. 시각화란 이미 그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를 현재의 당신 안에 먼저 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이 중요해집니다. 뇌는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이미지와 언어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같은 생각을 같은 감정과 함께 매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자기 암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사고를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는 문장은 당신의 정체성을 설계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은 기다리는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며 전진하고 있다. 이 말은 움직이는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전혀 다른 인생 궤적을 만듭니다. 시각화와 반복의 핵심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노력은 줄어들고 일관성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사고를 전쟁의 무기처럼 사용하는 법, 즉 생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열린 도시에 비유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아무 생각이나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은 장식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정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생각을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생각은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생각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들려도 마음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총을 쏘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에 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인생은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뉴스 한 줄, 과거의 기억 하나가 당신의 집중을 흔들려고 할 때 훈련된 사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이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실패를 막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부의 적입니다. 의심, 두려움, 미루는 습관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자주 침투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매일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전투 전 무기를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허용했는가? 그 생각은 나를 전진시켰는가? 아니면 멈추게 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점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무기가 되면 감정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닙니다.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지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사고 훈련의 끝,
즉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운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아주 단순하지만 냉정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생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라 사고의 정확도가 인생을 가른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생각합니다. 흔들리면서 결정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훈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이 요동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외부가 혼란스러워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결과가 늦어져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각이 미래의 방향을 조용히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장을 요구하는 생각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사고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면 이미 하나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된다는 것을.